예, 장기표입니다. 조금 전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이 직무를 정지할 것을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데 대해서 그걸 취소해 달라는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지금 2시간 동안 진행되고 24일 날 다시 또 재판을 연다고 합니다.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민주당 쪽, 이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겁니다. 검찰개혁.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. 또 검찰들의 또 검사들의 힘을 빌려서 그걸 아주 한겨레 신문은 아주 매일 지금 그 주장, 오늘도 내 신문 보니까 논설에 칼럼 또 여러 군데 그런 주장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이 왜 검찰개혁을 반대합니까?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, 이게. 딱 그걸 모릅니까? 국민들이 바보입니까? 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실세들의 범죄, 부패를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거침없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누가 검찰 개혁을 반대합니까? 전혀 이런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이 사람은 국제부 선임 기자 정의결 씨, 이 사람이 하더니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이 사람 국제정세에 대한 기사는 좀 많이 보아왔는데 이 사람 지금 트럼프와 한국 검찰의 연성 쿠데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가관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저는 앞으로 이 어용 언론인들, 어용 지식인들 제가 이 명부를 좀 작성할 겁니다. 얼마나 이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걸 제가 좀 앞으로 정말 이걸 어용 지식인들 이거 좀 명부를 좀 작성할 생각입니다. 사실 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거는 이 부패 정치인들의 임명사전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부패 정치인들의 임명사전. 이번에 이거 어용 언론인들 임명사전을 만들어서 그들의 어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좀 기록을 해서 좀 이 부끄러움을 좀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래 놨습니다. 트럼프 세력과 트럼프 세력이 지금 미국 민주주의를 좀 위협하고 있다고 쭉 설명을 해놔놓고 우리나라 지금 검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검찰 권력이 강해지면 민주주의 제도가 위협받는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. 검찰개혁을 초래하게 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의 목소리가 없고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성을 해친다는 집단적 목소리만 들린다.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성을 해친다는 집단적 목소리만 들린다.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검찰들이 검찰개혁 반대했습니까? 그것도 검찰개혁하면 검찰 독립성이 훼손된다. 이렇게 말하는 검사가 있습니까? 일반적으로 사실 이 국민들이 좀 그동안에 검찰이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일반적으로 또
경찰이나 검찰이 좀 국민들로서는 겁이 좀 나지 않습니까? 사실 죄 짓지 않으면 겁날 일이 없고,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, 이제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말하면 이 어법 조치하는 기관들을 좀 싫어하는 일반적인 정서가 있습니다. 거기에 기대해 가지고요,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검찰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.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. 이게 결국은 아마 이 사람들이 검찰을 더 분노케 하게 만들 거다 싶습니다. 또 국가 형벌권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행사하는 집단의 행태를 제어하지 못한다면, 또 말도 되지 않는 소리.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,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 형벌권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, 이게? 그 외에도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아주 불법적이고 절차도 맞지 않는 이 쫓아내기를 검찰 개혁으로 자꾸만 이걸 호도하고 있습니다. 그럼 바보짓 좀 하지 않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윤석열 쫓아내기가 얼마나 부당하고,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청와대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, 윤석열 총장을 말하면 징계하는 데 대한 정직 2개월 처분한 데 대한 이 결재가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, 그 결재를 하고 나서요, 이 결재는 대통령이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다. 재량사항이 아니다. 법적으로 장관이 그걸 해올리면 반드시 결재하게 되어 있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얼마나 비겁한 자세입니까? 비겁한 것도 또 무책임한 자세입니다. 무책임한 자세. 그것도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스스로 윤석열 씨에 대한 이 징계, 정직 2개월 처분은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요, 대통령과 맞서려고 하는 거다. 대통령과 맞서려고 하는 거다. 저는 사실 이 형식적인 피고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는 대통령과 맞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맞서야 합니다. 이거 누가 한 겁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?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윤석열 쫓아내기에 있지 않다면 추미애 장관 보고 그렇게 못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? 추미애 장관은 앞제비였을 뿐입니다. 그래서 윤석열 쫓아내기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해야죠. 또 향하고 있고, 이것은 이번에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만약에 부당한 이 처벌을 받았을 때 항의하는 것, 그걸 보통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말하는데, 국가라는 건 상당히 좀 추상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죠. 근데 그거를 두고요, 감히 대통령을 향해서 하느냐? 이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,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왕입니까? 전혀 이 잘못된,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, 이 사람들은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. 모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왕조 시대의 전제 정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.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. 통치권자에게, 이 대통령에게 맹종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쫙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
그 다음에 이제 변창흠 씨, 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뭐 말이 많은데, 이와 관련해서요,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논평하는 사람들이, 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,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게 뭐냐 하면, 없는 사람들을 비하한 거, 또, 이 김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냐면, 이렇게 말했어요. 그 신문 좀 주고요. 이 구의역 이 김군 희생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김군만이 아니지,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. 이 말이요,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좀 비판하기는, 걔가 신경을 썼으면 괜찮은데 걔가 신경 안 써서 그렇다.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걔 당사자가 걔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. 이 말을 한 것으로, 왜 구조적인 문제인데 김군 보고 김군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되느냐, 이렇게 지금 비판들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비판은 맞습니다.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. 신경 쓰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. 요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, 이게. 이 말 속에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실수로 일어난 건데 은폐해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. 요런 말이거든요. 정말 이 나쁜 사람입니다. 또 거기다가 이 임대주택 입주민과 관련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나, 못 사는 임대주택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요즘 공동식당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, 이런 것도 이런 뜻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누구나 어떤 뜻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.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. 이 표현이 뭐냐? 없는 사람에 대한, 만약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러면 공유 식당을 만들어야 됩니까? 있는 사람들이 사는, 즉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면 그거 만들어야 됩니까? 요런 사람들. 근데 내가 요걸 지적하는 거는, 이와 관련해서요, 이 텔레비나 이런 데 논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, 이런 이 인격의 소유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. 이렇게 다들 말을 하고 있어요. 국민 여러분,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에 이 사람이 안 맞습니까?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사람이에요.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런 사람들만 계속 고위공직자로 임명해 왔지 않습니까? 무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안 맞습니까? 그러니까 지적을 할 때 이런 사람을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로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, 이렇게 말해야 되지. 이 말하는 사이에 말을 하면서 은근히 무슨 문재인 정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. 나는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된다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요, 이 정도의 그 다음 또 그 외에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, 이 정도 되면 그냥 사퇴시켜야 됩니다. 또 본인도 사퇴해야 되고, 그 외에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거든요. 자, SH 서울도시 주택공사 사장 돼가지고 9명 중에 7명을 자기 선후배 측근들로만 다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? 이 정도가 이렇게 드러났으면 이걸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. 이게 가서는 안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지난 정권 때는 정말로 청문회까지 가지 않았어요. 그래서
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청문회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.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의 기본 방침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정권은 더 이상 존속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대회를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하고 있는데, 어제 이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가 한 건데 5인 이상의 집회는 하면 안 된다. 4인까지만 할 수 있다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러면은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, 또 어쨌든 정부의 방역 이 코로나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긴 하지만, 그러나 우리가 이 방역 조치에는 최대한으로 협조해야 된다 싶어서 1월 3일까지는 집회를 안 하는 것으로 굉장히 고려를 했습니다.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본 바, 사적인 모임에는 5인 이상이 하면 안 된답니다. 참 그것도 참 저도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발표를 보면서 사적인 모임에 5인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뭐 공적 모임은 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, 그러나 이게 코로나 방역하기 위해서 사람 모이는데 무슨 몇 명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사적이 있고 공적이 있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알고 보니까 공적인 모임은 5인 이상 집회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.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저희가 집회를 할 겁니다.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제가 이 비상시국 연대 이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,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진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없었다면 광화문에 토요일 수요일만이 아니라 연일 수십만 국민이 나와서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할 텐데, 이 정권이 복이 있는 건지 또 복이 없는 건지 하여튼 이 광화문 집회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. 즉 이 방역 조치가 오래 못 갑니다. 저는 내년 새 봄과 더불어 광화문에서의 100만 국민이 모여서 저는 문재인 이 정부를 저는 쫓아낼 수 있고 또 쫓아내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끝장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